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어느덧 만 30년이 지났습니다. 두 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밀접해지며 함께 발전을 이뤘는데 한반도 문제 등 무거운 숙제들도 많습니다. 수교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권지수 PD가 짚어봤습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합니다. 약 40년의 적대 관계를 뒤로하고 펼쳐진 30년. 두 나라는 수교 이후 잇따라 관계를 격상하며 사이를 좁혀왔습니다. 수교 당시 64억 달러였던 양국 간 교역액은 그동안 약 47배나 늘었고, 한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입니다. 跟中国企业合作，搞了这个合资企业，搞了工厂，有的呢在中间可能失败了，这种也有，但是他们的这种贡献是功不可没的。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엔 한 해에만 두 나라를 오간 사람이 1,000만 명으로 떱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비도 많았습니다. 대북 정책을 비롯해 역사, 문화, 왜곡 논쟁,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이후 한때 80만 명이던 중국 내 우리 국민 수는 약 25만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느냐면 모 자동차 회사의 한 차종이 한 달에 12,000대 팔렸습니다.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는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2,000여 대가 팔렸어요. 동포사회는 위기 극복을 위해 한인회를 중심으로 양로원 방문과 K-팝 대회 개최 등 이른바 공공외교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문화재 같은 거를 거기서 한다든지 바자회 같은 걸 많이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또 어떤 아주머니들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여를 하고. 하지만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맞대응 힘겨루기가 한중 관계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 지난 9월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 칩4의 불편함을 드러냈고, 사드에 대해서도 이른바 3불 이란 이행을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강대국 간 첨예한 대립 속에 균형점을 찾아 경제, 안보 이익을 지켜내고 안정된 대중국 관계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공통점을 인정하고 차이점은 존중하는 대원칙 위에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풀어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 체제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하고는 입장차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수교 후 한 세대를 보내고 새로운 30년을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냉엄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풀 열쇠를 함께 찾아야 할 도전과 기회의 여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YTN 월드 권지수입니다.